캠벨 포도 농사. 어떻게 하면 압도적인 수확량과 완벽한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시비법, 다조화 농법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아마 캠벨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정말 속 터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 키웠다 싶었는데 수확 직전에 포도가 터져버리는 문제 말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포도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걸까요? 결국 캠벨 포도 농사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 자체의 특성인 얇은 껍질, 그리고 한여름의 높은 온도,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터지는 걸 막아내고 색과 당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캠벨 농사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차근차근 그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가 왜 터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5단계 해결책, 그 과학적인 원리, 요즘 같은 기후위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수확과 고품질의 진짜 비결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처짐과의 전쟁.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캠벨 포도가 가지고 태어난 근본적인 한계, 그 치명적인 약점이 대체 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캠벨 포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죠. 껍질이 얇고 당도가 빨리 올라서 일찍 수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바로 그게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빨리 익고 달콤해서 좋긴 한데 그 얇은 껍질이 착색기만 되면 아주 약해져서 작은 수분 변화에도 툭 하고 터져버리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체계적인 다조화 5단계 계획이 그 해답이 될 겁니다. 이 5단계는 포도가 자라는 전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새순이 돋을 때부터 수확 직전까지 각 시기별로 딱 맞는 처방을 내려서 포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키워내는 거죠. 머릿속에 이 지도를 딱 그려두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4월 중순 새순이 막 돋아날 때 다조화 플러스와 골드를 함께 연면시배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단 하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게 해서 초기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한 해 농사의 기초를 다지는 거죠. 5월 초 꽃눈이 생길 때도 똑같은 조합으로 갑니다. 이때의 목표는 창립력을 키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포도알이 최대한 많이 또 단단하게 잘 맺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알을 확보하느냐가 그해 수확량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 초는 본격적으로 사이즈를 키우는 비대기입니다. 이때의 시비는 포도송이 전체와 알 하나하나의 덩치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수확량을 늘리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숫자 좀 보세요. 40% 이상. 방금 말씀드린 이 비대기 관리 하나만으로도 수확량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인 관리의 힘이죠. 7월 중순. 자, 이제 양에서 질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착색기 시비는 당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포도송이 전체가 얼룩덜룩하지 않고 균일하고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숫자 21 브릭스 이상. 이게 바로 프리미엄 포도, 명품 포도를 가르는 절대 기준 아니겠습니까? 다조화 농법은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단계입니다. 수확 직전인 8월 초에는 플러스는 빼고 골드만 단독으로 2에서 3번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성장은 그만 오로지 단단함에 올인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비가 바로 터지는 걸 막고 포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열과, 그러니까 터지는 현상은요, 사실 아주 간단한 물리 법칙이에요. 포도알 속에서 막 커지려는 힘이 얇은 껍질이 버티는 힘을 넘어버리는 순간 툭 하고 터지는 거죠. 다조화 골드의 핵심 역할은 뭐냐? 바로 이 껍질의 세포벽 자체를 물리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내부 압력은 거뜬히 견뎌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농사에는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죠.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을밤 찬 공기가 포도를 자연스럽게 물들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월의 찜통더위,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이런 날씨에 포도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납니다. 색도 제대로 안 나고 터지는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특급 처방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인데요. 8월 폭염 때문에 색도 안 나고 당도도 안 오를 때는 다조와 골드에 킬레이트 칼슘을 섞어서 5일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시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포도 껍질 세포벽을 이중으로 단단하게 코팅해서 갑작스러운 수분 변화에도 터지지 않게 막아주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다수학과 고품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다수학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식거리랑 송이수 조절하고 6월 비대기에 팍 키워서 무게를 늘리는 게 핵심이고요. 반대로 고품질에 집중한다면 후기 질소는 줄이고 다조화로 터지지 않게 꽉 잡아주면서 당도를 21 브릭스까지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조화 농법이 주는 진짜 놀라운 보너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포도나무 자체가 튼튼해져서 병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세포벽 강화, 바로 그겁니다. 잎이나 열매 조직 자체가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억세지니까 녹균병이나 탄자병 같은 웬만한 병원균들이 아예 표면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뭐 약을 뿌려서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포도수수로 단단한 갑옷을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매년 날씨 탓, 병충해 탓하면서 좌절하는 대신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완벽한 품질의 캠벨 포도를 수확하는 것 어떠세요? 이제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